최근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K-컬처의 확산이 아닌 자산가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자본 유출 실태와 그 핵심 동인으로 지목되는 한국의 상속세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은 2,400명에 달합니다. 2024년 1,2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유출 규모가 100% 폭증한 셈입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의 유출 규모입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나 인도가 인구 대국임을 감안할 때 인구 대비 유출 비중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자본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한국 자산가들이 안정성을 포기하고 해외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본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단연 상속세입니다. 한국의 명목 최고세율은 50%이지만 기업인들에게는 최대 주주할증 평가라는 특수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포함할 경우 실효 최고세율은 60%에 육박합니다. 한국 60% 대주주 할증 시, 일본 55%, 미국 영국 40%, OECD 평균 약 15%, 일본을 제치고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성공한 기업을 다음 세대에 넘기려면 자산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구조에서 기업가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상속세는 소수 초고액 자산가들만의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 인원 2002년 1661명, 2024년 21,193명, 13배 증가, 세수 비중 총세수 대비 0.29%, 2.14%. 이러한 급증의 배경에는 부동산 가치 상승과 제도의 정체가 있습니다. 집값은 지난 20년간 수배가 뛰었지만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평범한 중산층조차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민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경제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체계의 또 다른 맹점은 유산세 방식입니다. 한국 유산세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먼저 과세한 뒤 나눕니다. 전체 파이가 크기 때문에 높은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글로벌 표준 유산 취득세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거나 상속 면제 한도를 대폭 높여 자본의 국내 체류를 독려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개인당 약 200억 원 1,500만 달러까지 면제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본이 국경 없이 움직이는 시대에 징벌적 과세만으로는 국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납부 방식의 유연화 연부 연납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여 유동성 위기 방지, 현물 납부 허용 상장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경영권 상실 리스크 완화, 과세 체계의 합리화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과 시대착오적인 최대 주주 할증 폐지 검토,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자본의 실을 말리고 기업의 대를 끊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경제적 자살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상속세를 단순히 부자에 대한 징벌로 볼 것이 아니라 자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세제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